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입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제일 먼저 법원 담당 계로 가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그 계장님이 납부서를 교부합니다. 납부서를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 구내은행으로 가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는 종이 쪼가리 2장을 줄 겁니다. 한 장은 낙찰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이죠. 또 하나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중 한 장은 보관을 하고 법원 제출용을 들고 해당 경매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출을 하면 그 계장님은 매각 허가 결정문을 교부해 줍니다. 혹은 법원에 따라 매각 허가 결정문을 교부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해 주기도 합니다. 뭔 소리냐? 매각 허가 결정문은 결정문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교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취득세를 끊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갑니다. 통상 당일날 잔금을 납부하고 당일 등기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은 취득세를 끊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월지원에서 평창물건을 진행합니다. 영월지원과 평창군청은 굉장히 멀어요. 그럼 평창군청 갔다가 다시 영월지원 왔다가 또 채권 매입하고 뭐 기타 등등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촉탁 신청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잔금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받고 그냥 집으로 가서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괜히 법원에서 잔금 납부하고 또 평창군청 갔다가 또 채권 매입하러 은행을 가고 또 뭐 수수료 납부하고 등등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하고 접수는 우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가고 비용 납부를 해야 되겠죠? 비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관할 시군 구청에 가서 팩스로 보내거나 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취득세 신고서가 있죠?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신청서를 보면 뭐 간단합니다. 자세히 쓸 것도 없습니다. 이름 쓰시고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시고 전 소유자는 뭐 모르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 쓰시고요. 그리고 취득 물건은 토지면 토지 이렇게 쓰시고 취득일은 잔금 납부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면적 쓰시고요. 종류는 지목이 뭐냐?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대지면 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용도는 주거용이냐? 그러면 주거. 아니면 용도는 뭐 농지면 농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 원인은 경매면 경매, 그리고 공매면 공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취득가액, 요 낙찰 금액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사실 요 앞부분은 뭐 취득 일자 이런 거 쓰시고 뭐 면적 종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액과 취득 일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요 부분은 그냥 비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비워 놓으시고 그리고 요거까지만 쓰고 취득 가액 여기까지만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신고인 성함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굳이 채울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세율을 잘 모르잖아요. 과세 표준은 낙찰 금액이 되겠고, 그 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위택스에 들어가서 위택스 사이트가 있죠. 위택스 한번 볼까요?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위택스에서 우리 신고한 내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들어가서 카드로 납부를 하든 현금으로 납부를 하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결과를 보면 납부 확인서라고 있죠. 납부 확인서를 보면 제가 납부한 게 많이 있어요. 납부 확인서를 눌러보면 신고분, 취득세 예를 들어서 이건 눌러봅시다. 그 납부 확인서 출력 누르시면 인쇄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됩니다. 그것을 출력을 해서 첨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통합취득세는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등록세는 이 통합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여기다가 뭐 빨간 큰 글씨로 말소 몇 건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말소등록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압류, 압류, 저당권, 뭐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등 이런 거 말소해야 되겠죠. 그 말소할 등기를 개수를 세워서 말소 뭐 6건, 뭐 5건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 깜빡 잊고 등록면허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위택스 들어가서 신고하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있죠? 요걸 클릭하고 인적사항 기재하고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납부를 하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죠. 그리고 자, 등기 촉탁 수수료 봅시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 촉탁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 한 건에 15,000원, 말소할 등기는 한 건에 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러면 토지 한 건, 건물 한 건 합이 3만 원 되겠죠? 아파트다, 집합 건물이다. 이것은 한 건으로 봅니다. 여기서 전자납부로 들어가서 전자납부 입력 정보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다시 첨부를 하면 되겠죠. 전자납부 정보 입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비용은 다시 말씀드린 통합취득세, 말소등록세, 등기촉탁수수료, 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죠. 자, 여기 본드 114로 들어갑니다. 본드 114로 접속을 해서 여기를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계산기 있죠.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이 있죠. 구분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 샀다. 용도가 뭐냐.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 그럼 얘를 토지를 누르게 됩니다. 그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냐, 기타 지역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청주 지역에 농지를 샀다. 그러면 기타 지역 되겠죠. 건물 시가 표준 없고 토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표는 낙찰 금액이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공시지가가 10만 원이고 해배당 10만 원이고 그리고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을 쳐줍니다. 계산하기 하면 20만 원을 매입하면 됩니다. 본인 부담액은 3,6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드 114 사이트로 전화를 해서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리고 3,660원을 송금을 해주면 채권 매입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 번호를 촉탁 신청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500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1,820원이죠. 내 부담이.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가 490만 원이다. 490만 원이다. 빵원이죠. 빵원. 즉 개별 공시지가가 500만 원 미만이면 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필지를 낙찰받았어요. 내 필지. 각 필지당 공시지가가 400이다. 그래서 내 필지가 1,600이다. 그러면 채권은 필지별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뭐 내 필지 합한 게 1,6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400만 원씩 내게라 그랬죠? 그럼 400만 원 하면 400만 원은 채권 매입 대상 금액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00만 원짜리 개별 공시지가 400만 원짜리를 내 필지를 샀다. 그런 채권 매입은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각 10필지를 샀어요. 근데 각 개별 지가가 각 필지당 개별 지가가 499만 원이다. 그러면 채권 매입은 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매입까지 끝내고 그럼 비용은 다 준비가 됐죠? 제일 중요한 게 비용 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요 채권 요거죠? 요 사이트로 들어가서 국민주택 채권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계산기로 들어가서 그리고 각각 시키는 대로 입력을 하면 채권 매입 금액이 나옵니다. 또 간단하게 하자면 채권 매입 요율표라고 있어요. 요율표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율표를 보고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 자동 계산기 있죠? 국민주택 계산기 여기로 들어가서 하는 게 더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 촉탁 신청에서 90%는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촉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촉탁 신청서는 요건 그 표지죠? 표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신청서는 경매 몇 개냐 표시해 주고요. 제목 쓰시고 사건 번호 쓰고 매수인 이름 쓰시고 그리고 법원 쓰시고 그리고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 이것은 법원에 그 양식이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는 양식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조재팔 경매에 들어오시면 이 양식은 많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서 내용은 사건 번호 쓰시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수인 쓰시고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조재팔은 기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2019년 5월 17일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그리고 말소할 등기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드 114 사이트 들어가서 금액과 그리고 할인을 해서 내가 부담할 금액을 이체를 시켜주면 채권 매입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 쓰시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제일 먼저 잔금을 납부했을 때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문 내지는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는 본인이 보관해도 되지만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교부를 받았다면 그 정본은 반드시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취득세, 취득세를 신고를 하고 그 매각 허가 결정문은 반드시 그 원본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해 주시고 토지대장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낙찰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시고 그리고 통합취득세, 통합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가 되겠죠. 통합취득세 그리고 말소등록세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등기 촉탁 수수료 있죠. 굳이 이건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하시는 법원 직원들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이 한 건이고 말소가 두 건이다. 그러면 이전은 15,000원이라고 그랬죠. 수수료가. 그리고 말소는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말소할 등기는 별지로 4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쓰시고 자, 부동산의 표시 하나 써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신청서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를 써줘야 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해서 별지 목록을 하나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별지 목록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별지 목록은 오마이갓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별지 목록은 빼먹고 안 넣었습니다. 다시 만들기도 귀찮으니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목록은 뭐냐 하면 부동산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충청도에 뭐 땅을 샀다. 그러면 제목은 별지 목록 쓰시고 그 밑에 뭐 청주시, 흥덕구, 무슨 뭐 동, 지목 쓰고 면적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말소할 등기 표시해 줘야 되겠죠? 말소할 등기를 표시해 줍니다. 말소할 등기는 2002년, 만약 압류가 2002년 10월 2일 접수번호 제203315 압류 등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또 2017년 10월 27일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 일정한 양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접수번호 몇 번, 뭐 압류 등기를 말소해 달라. 뭐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번호 몇 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양식을 구하고 싶으면 네이버 카페 조재팔 경매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 보면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서는 등기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기 권리증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서식은 등기 필증을 집으로 보내달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등기 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권리증이 나오죠. 그 권리증이 법원으로 오게 되는데 법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등기 권리증을 보내달라는 신청서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쓰시고, 그렇죠. 부동산에 표시 쓰시고 위 사건에 관하여 등기 필증에 다음과 같이 우편 송부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매수인 이름 쓰시고 받을 주소를 기재를 하시고, 그리고 반송 봉투는 첨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등기 권리증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반송 봉투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반송 대봉투 있죠? 대봉투에 여기다가 받을 장소 있죠? 장소를 써주시고, 그리고 이걸 반을 딱 접어서 다시 이런 큰 대봉투에 아까 작성한 신청서와 각종 영수증, 그리고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까지 합쳐서 이 봉투에 쏙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리고 해당 법원 경매계에다가 빠른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지 2주 후면 등기 권리증이 집으로 도착합니다. 글씨가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나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참, 이거 우편은 뭐냐 하면 등기 촉탁 신청을 법원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주지원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건지는 양평이다. 그러면 법원에서 양평으로 보내겠죠. 등기 촉탁을. 그렇죠? 그러면 1회분. 그리고 등기소에서 저희 집으로 보내는 송달료가 있겠죠. 그게 또 1회분. 그 2회분을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여주 법원에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이 여주라면 뭐 1회분만 넣으면 되겠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지원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지 주소가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그러면 성남지원에서 경기도 광주로 촉탁을 하겠죠. 거기서 1회분, 광주 등기소에서 집으로 보내는 거 1회분. 그렇게 해서 2회분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지면 돈을 들고 해당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나머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 납부입니다. 비용 납부. 취득세, 말소 등록세, 등기 촉탁 수수료, 채권 매입 할인. 예를 들어서 공매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공매는 이 비용만 납부한 것만 영수증만 첨부하면 그냥 해주죠. 근데 법원 경매는 조금 서류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셀프로 등기 촉탁을 할 때는 일단 잔금만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도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